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북한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2015년 7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2개 동으로 총 123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0층이며 용적률 222%, 건폐율은 23%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1532대로 세대당 1.24대입니다. 34평형의 공시가격은 6억 5,900만 원, 보유세는 약 91만 89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34평형 매매가가 5억 4,500만 원에서 최고 13억 6,500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4월 기준으로 10억 2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불광역이 604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30분, 강남까지는 약 55분이 소요됩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어울 초등학교 10m, 연신중학교 2.1km, 동명여자 고등학교 1.3km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는 이랜드리테일 687m, 이마트 1.5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청구성심병원이 약 2.1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157개, 약국 46개, 편의점 26개, 마트 5개, 학원 31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매우 드문 일로 과거에는 외부 충격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었지만 이번에는 내생적인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2분기 마이너스 0.2% 역성장 이후 3, 4분기에 겨우 0.1%씩 플러스 전환했으나 이번 1분기 다시 마이너스 0.2%로 돌아서면서 연간 성장률조차 마이너스 0.2%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와 투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 지출만 소폭 플러스 0.1%를 기록해 간신히 추가 하락을 막은 상황입니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감소 폭이 더 커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전반적 경제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연속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미국이 부과하는 10에서 25%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0%가 미국, 또 다른 20%가 중국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 타격은 곧바로 전체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것입니다. 수출이 GDP 성장 기여율의 95%를 차지했던 2023년과 비교하면 2025년은 수출 부진으로 GDP 성장률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이는 일시적인 몰핀 주사에 불과해 근본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처럼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폭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조적인 성장 한계, 가계부채 과잉, 인구 고령화, 글로벌 관세 장벽 심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IMF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1%로 낮췄고 JP모건은 0.5%까지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 성장률은 이미 1.8%로 떨어졌고 2030년대 후반에는 1% 밑으로
2040년대에는 0% 아래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1970에서 80년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구가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제 한국은 장기 저성장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나친 부동산 의존 구조입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빚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소비가 급속히 위축되고 연쇄적인 금융 위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제는 버티면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은 결국 급격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단기 연명책에 불과하며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과 건설 중심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그러한 대전환을 준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구조적 한계 속에서 결국 큰 폭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부채를 최소화하는 보수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